11시 주식 퀴즈왕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이제 이춘도 다 지나서 눈이 오길래 정말 춥다 생각했는데요. 미국에는 역대급 한파가 덮쳤다고 합니다. 사실 뉴스로 접해 들었을 땐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미국 그 넓은 땅의 4분의 3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다고 하죠. 이 정전도 되고 단수도 되면서 사망자도 30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대급 추위는 미국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양시장 아쉽게도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 마감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5% 약세로 3,086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은 1.26% 하락으로 967포인트 선에 마감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과 더불어서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조정에 나서면서 외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개인들이 1조 4천억 이상 사들였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이 코스닥 역시 개인들은 홀로 지수를 받쳐내지만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오늘은 쭉 미끄러져 내린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더더욱 시장 분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업종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이야기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좀 미리 선점해야 될지 동략주까지 챙겨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11시 주식 퀴즈왕에서 모두 다 준비했으니까요. 알차게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잠시 뒤에 등장할 두 분의 전문가 이름만 남겨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꼭 이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실 땐 비밀번호 7777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하시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찰칵 찍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 꼭 이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앵커와 함께하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응원도 남겨주시고 질문도 함께 나누시면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MTN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도전장을 내민 두 분의 전문가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11시 최고의 인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전문가, 임광빈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또 한 시간 열심히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퀴즈도 풀어볼 거고요. 또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잠시 뒤 12시에 무료 방송은 누가 진행하게 되실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시장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실 오늘 양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던 만큼 대부분이 업종에 좀 하락세를 나타냈던 오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주항공주는 그래도 좀 눈에 띄는데요. 선별적으로 빨간불을 좀 켜내준 모습입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7%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세트레게아이도 한 4.7%대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강합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 시장에도 함께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상승 탄력 여전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또 우리가 놓친 업종은 없을지 두 분의 전문가는 또 어떤 업종을 가지고 와주셨을지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업종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업종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나인원 전문가는 쿠팡 관련주를 가지고 와주셨고요. 임광빈 전문가는 물류, 골판지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지 업종 이야기 자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나인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관련주를 얘기를 또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다른 차별화된 얘기들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쿠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워낙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네.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쿠팡
쿠팡하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쿠팡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매출액 딱 한 가지인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어떤 특수를 노렸던 부분들이 있는지라 사실 이런 또 최대 피크치에서 IPO를 단행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기업 생리상 당연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에도 이런 어떤 매출액이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또 이커머스 쪽 내에서도 상당히 좀 회의적 반응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구조도 좀 신기한 구조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상 한국계 미국인이 중동에 자금을 투자받은 일본 기업의 돈을 통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 NYSE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금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이제 물류, 제지, OTT 쪽 관련돼서 강한 시세, 어떤 추세적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장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하락세를 좀 이끄는 데 일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상한가를 정말 단기간 내 어떤 급등 시세를 보여주는 구간 내에 있어서 고가권 내에서 좀 매수하신 분들이 오늘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어떤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급등주의 어떤 고점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손절매를 안 하시거나 또는 현재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뭔가 너무 희망적인 어떤 이야기들이라든지 나름의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지나치게 좀 부각하고 그에 따른 어떤 보유 관점을 지속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쿠팡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사의 어떤 포부는 결국 카카오라든지 좀 아마존과 같은 어떤 테크 기업의 어떤 수순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OTT라든지 더 나아가서 넷플릭스와 같은 어떤 OTT 즉 나름의 쿠팡 오리지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상까지도 제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결이 다릅니다. 냉정하게 본다라면은 쿠팡은 이커머스이고 향후에 막대한 투자를 또 받거나 또는 증시 상장 이후에 어떤 나름의 자금을 수혈받아가지고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겠으나 냉정하게 본다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이버 쇼핑이 이커머스 1위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신세계와의 어떤 합작 또는 어떤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쿠팡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매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장점으로 부각되기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주로서 급등세를 보여줘 왔던 종목군들 물론 오늘 급락을 했지만 쉽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온 과정 중에 있어서 쉽게 즉 주포라든지 어떤 메이저라든지 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해당 물량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어떤 급등락의 어떤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겠으나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정말 어떤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자신만 어떤 매매 투입이 확립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공격적 매매를 좀 자제하시길 바라겠고요. 관련 종목 쿠팡 동반과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반 같은 경우에는 과열 이후에 거래 정지 그리고 오늘 장 시작 이후에 바로 급락세를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어떤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추가적인 어떤 하락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시간 내에서도 약세 움직임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의 어떤 거래 대금을 좀 일으킨 상황에 있어서 이런 어떤 하락 움직임이 시장의 어떤 투심을 좀 악화시켰고 얼마 전에 HLB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시장의 어떤 하락세를 이끌었던 부분들과 일맥상통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대해서도 아마도 긍정적인 영향은 사실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제 KCTC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물류주, 제지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급등과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대량 거래를 수반했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겠으나 지나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희망을 갖고 보시기보다는 철저히 어떤 시세 차익을 남기는 데 있어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인원 전문가께서는 쿠팡 관련주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임광민 전문가의 오늘의 업종과 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광민 전문가님 앞서서 좀 과열 업종으로 물류를 또 꼽아주셨어요.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네요. 자, 급등주가 급등하면 네, 급락하죠. 그리고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왜 어렵냐? 대형주도 빠졌죠. 쿠팡도 빠졌죠. 다 빠졌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럽죠. 자, 이런 날 많은 분들이 손실이 극대화됩니다. 왜 손실이 극대화되냐? 좋은 주식을 팔고 쿠팡 주식을 샀는데 떨어지더라.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또 좋았을 텐데
떨어지더라.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동방 관련 쿠팡 관련해서 동방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동방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전환사채 1,500원짜리가 50억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언제든지 전환사채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바로 3분기 분기 보고서에 나온 것이고요.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0년 7월 15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전환가액이 1,537원이다. 내일 당장 전환가액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주가가 높지 않습니까? 이 전환 주식을 시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나 내일 당장 그냥 이 주식 팔아버릴래 하면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게 동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야,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자, 보통 급등한 종목들은요, 급등한 이후에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반등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7,000원에서 8,000원 이 자리 정도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동방이 대장주입니다. 뭐 많은 종목들이 있죠. 동방도 있고 KCTC도 있고 KTH도 있고 각종의 뒤에 재지 이름 들어가는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동방의 방향성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동방이 반등하면 이 종목들도 반등을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자마자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맛들이게 됐었을 때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주식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같은 패턴이 시장에서 반복되지 않아요. 상따를 했습니다. 점 상한가를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분 좋습니다. 이 현상을 맞았죠. 이런 것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식의 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좌를 늘리기 위해선 정말 섹시한 종목을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정말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을 끌고 가야 되는지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종목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스러우시겠지만 7,000원에서 8,000원 자리에 닿으면 반등은 한번 할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하는데 동방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구간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러분, 코스피가 죽으면요, 이 고가권에서 이렇게 횡보할 수가 없습니다. 진작 빠졌겠죠. 다음 구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3월 달이 되게 되면 환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TV에서는 미국에 한파가 왔다, 사우디가 감산을 했다 이런저런 얘기들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시경제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풀린 화폐, 풀린 통화량 대비 적정 가치,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상품 가격의 반영이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메인은 그게 아니죠. 네,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라는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어느 지점에 가게 되는 순간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치고 달릴 것입니다. 자, 근데 시장이 지금 고가권에서 횡보하고 있죠. 쿠팡도 빠지고 있고 대형주들도 다 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이 구간대에서 이틀간 주식을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졌죠. 수익이 났을까요? 아니죠.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은 여러분들이 쿠팡 관련 주식 같은 급등주에 자금을 묶어놓게 하고요. 나중에 대형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치고 달리게 되면 시장은 당연히 고가권을 갱신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TV에 다시 한 번 더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다. 코스피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소외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메인으로 가지고 가실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3월 달에 환율이 달라졌을 때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모아가는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자, 2월 달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스장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장에는요, 내가 매일같이 수익을 내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식에서 매일같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락장에는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현금도 종목이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러한 마인드를 머릿속에 강립을 하시고 이 시장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임광민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시장의 반등 시에 꼭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류 골판지 함께 업종 짚어봤고요. 자, 오늘의 업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얼른 퀴즈부터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운드 1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퀴즈가 등장할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운드 1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또 색다른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정말 퀴즈를 잘 맞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힌트 보고 종목 맞히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힌트가 등장하고요.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 어떤 게임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맞춰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함께 보시죠. 자, 힌트에 맞는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초성부터 등장을 하네요. 시옷, 시옷, 치읓, 비읍, 시옷. 지금 초성만 등장을 했는데 네. 빠르게 눌러주셨어요. 나인원 전문가님. 이런 초성은 흔하지가 않죠. 네. 삼성 출판사입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맞춰주셨습니다. 초성만 보고 맞추실 줄 생각을 못했는데 삼성 출판사 네. 정답입니다. 이 종목 사실 나이던 전문가께서 또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맞으신 것 같고요. 자, 다음 힌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6개 상한가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지분 보유 기업이 나스닥 상장설. 어제 또 짚어봤던 이슈이긴 합니다. 삼성 출판사였고요. 자, 다음 힌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역시 힌트 1번은 종목 초성입니다. 근데 짧아요. 피읍, 미음, 숏입니다. 너무 짧다. 굉장히 너무 짧아서 알 것 자신 있게 같아요. 바로 눌러주셨어요. 임광민 전문가님. 뒤에 시옷이니까 네. 셀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파, 미, 셀. 파미셀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난이도 조절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파미셀 정답입니다. 자, 다음 힌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덕에 영업이익이 3배 쭉 증가했다라는 거였고요. 힌트 세 번째는 화이자 모더나의 원료 공급이었습니다. 파미셀이 정답이 맞네요. 자, 오늘 너무너무 잘 맞히셔서 정말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응, 지읒, 지읒, 지읒입니다. 아자자자? 아자자자. 작겠네요. 네. 아직 알쏭달쏭하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스마트폰과의 이별 준비. 두 번째 힌트를 보고 나인원 전문가께서 바로 눌러주셨어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 근데 LG전자 앞에 영어 아니에요? 그런데 스마트폰과의 이별 준비라는 게 최근에 이제 MC 사업부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사업부를 이제 매각을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었네요. LG전자 정답입니다. 저희가 초성어로 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LG전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은 전기차 로봇과 설레는 만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LG전자로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맞춰주셨는데요.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1라운드 승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아자자자 같이 외치고 계시네요. 11시 생각보다 많이 재밌습니다. 함께 응원하면서 또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종목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업종에서 추가로 좀 못 본 종목이 있다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종목 수가 이 상승한 종목의 2배를 넘을 만큼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 강했던 종목이 시장을 뚫고 간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세원부터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안 볼 수가 없죠. 어제 저희 주식 퀴즈왕 바로 이 시간에 공략주로 등장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바로 상한가 직행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등장할 종목들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셀트라의 모택도 보이네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루시드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셀트라의 모택이 함께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상한가로 마감한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분의 전문가는 그래서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셨을지 혹시 이 눌림목을 공략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은 또 없을지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과연 또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나인원 전문가는 단알 가지고 와주셨고요. 임광민 전문가는
OCI입니다. 각각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전문가님, 네. 다날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일단 뭐 다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시장 최근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보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동전주 1,000원짜리 이하 종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별 급등주들의 연이은 상한가를 보여준다든지 장중 상한가 부근까지 상승 이후에 급락하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쿠팡과도 엮여 있고 페이코인과도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PC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어떤 물건을 결제하실 때 사용되는 주요 PG사 중에 하나라고 좀 알려지면서 그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옆에 계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수혜를 논하기엔 다소 좀 아쉽습니다. 물론 1월달 결제액이 2조 원 가까이 육박하는 어떤 상당히 좀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실제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기존보다 살짝 증가한 수준인지 그거 자체가 이만큼의 어떤 상승세를 이끄는 데 있어서 주요 모멘텀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가상화폐 쪽 소위 말하는 정말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일단 뭐 페이코인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지금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뭐 오늘 여러 가지 정말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코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연일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도만 하더라도 여러 이커머스에서 실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화폐 수단으로서 일종의 어떤 포인트 개념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걸 사용치 않고 그냥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수익률이 100%, 1000%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고무된 상황이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뭐 30분 만에 2천만 원을 벌었다, 뭐 3시간 만에 2억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언론에 회자되거나 다양한 커뮤니티에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퇴근하시는 길에도 종잣돈, 쌈짓돈 다 사실상 엄청난 지금 거래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오늘 또 다날 계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중에 상한가가 한번 풀렸었습니다.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상잔량 자체가 기존 오전장 대비했을 때 10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한가로 좀 마무리 지었었는데 동시호가 들어가면서도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대략 100만 주 정도의 물량을 특정 소수 계좌에서 대량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좀 포착됐고 그와 관련돼서 거래소에서도 공시각 바로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시간 외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페이코인의 어떤 시세를 놓고 보고 쿠팡의 이슈가 다소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도 거듭 부탁드리겠지만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선수들이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 항상 불문을 지키는 게 두 번째 상한가 또는 두 번째 상한가 이상에서는 사실상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재료가 아닌 이상은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상가 매매는 사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많은 주린이분들이 동전주라든지 저가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다소 무리수를 저는 거래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제 지인분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쿠팡 관련주를 1억 원의 매매 자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약 한 그중에 70% 정도를 관련주를 매수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늘 저에게도 말을 좀 해줬는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시거나 어떤 손절매에 대한 대응 또는 어떤 대응에 있어서 자꾸 망설임이라든지 순발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런 매매를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시장 지금 현재 조정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 서서히 모아가거나 어떤 추세적인 어떤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어떤 단기 급등주에 대해서는 짧게 대응하시거나 아예 외면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강조를 좀 해주셨고요.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함께 또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달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임광민 전문가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OCI를 또 가지고 와주셨어요. 이 종목 저희가 수익 챙긴 적이 있었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5만 원대부터 강남 부동산보다 더 좋다. 네, 정말 섹시한 종목은 저런 종목이다. OCI 네. 오늘 또 왜 가져와 주셨을까요? OCI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뚫고 가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OCI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뭐 OCI라는 종목 제가 5만 원대부터 6만 원대부터 절대 팔지 말고 가지고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MTN에 처음 와서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린 종목이 바로 OCI라는 기업인데요.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자 2조가 넘는 기업이지만 매일같이 이런 탄력을 보여주는 그 이유. 자 오늘은 뭐 OCI가 얼마 올라갔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좀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CI라는 기업, 이 기업은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원자재 기업입니다. 자, 근데 왜 여러분들이 원자재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라는 이 기업, 이 기업이 여러분 과거에 언제 큰 슈팅을 냈었느냐? 바로 이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 차례 큰 슈팅이 났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최근에 HLB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 자, 여러분, HLB라는 기업, 이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바이오 기업입니다. 왜 근데 지금 와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자, HLB가 성장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박스권이었습니다. 물론 2017년도에 바이오와 전기전자를 통해서 상승장을 이어갔었지만 그때 잠시였죠. 그리고 추세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 환율적으로 봤었을 때 강달러 구간이었고요. 미국에서 화폐를 품에도 불구하고 개별국 통화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미국의 강달러로서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대에서 성장하는 기업이 뭐냐? 바로 바이오입니다. HLB, 신라젠,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이때 성장을 했었고요. 그러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OCI가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움직임이 없었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금호석유, 이 기업도 원자재 기업이지 않습니까? 원자재 기업. 자, 국제유가에 따라서 이 기업도 마진이 달라지는 기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 번을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HLB가 지금 빠지고 있죠. 최근에 HLB가 하락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이오는 성장성을 다했다.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이 멀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코스피 종목을,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이 쿠팡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쿠팡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지만 국내 유통 물류에서 이제는 해외 쪽으로 사업을 좀 우리가 사고를 확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내 유통 관련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네, 쿠팡의 나스닥 상장 때문에 동방이라는 기업이 치고 달리고 있고, 뭐 그 이외에 KCTC나 KTH 이런 종목들이 갔었지만 이제 이 종목들이 재료가 끝나게 되면 다른 종목들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공부를 한번 하게 되면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시세 상승장이 있었죠. 자, 이 구간대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약달러입니다. 약달러의 원화 강세,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였었고요. 이때 경제 흐름을 보게 되면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건설 붐이 일어났고요. 건설업종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소재는 바로 원자재 중에 철광석입니다. 자, 철광석은 브라질이나 아니면 호주를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되죠. 비행기로 실을 수가 없습니다. 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운업종이 이때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국내 유통물류 관련주들이 가고 나면 이제 해외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 해운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운업종에 배가 많이 필요하니 조선업종도 당연히 강세를 보였고, 이때 올라갔던 종목이 대한해운, 해운업종엔 대한해운이 있었고요. 철광석 관련 기업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이끌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2007년까지 그 상승이 이어갔었는데 이때 국제유가도 굉장히 많은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느냐? 네, 경제는 모든 것이 반복됩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에 있었던 것이 다시 미래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제 주기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이냐?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썼을 때 어떤 종목이 갈 수 있냐? OCI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말씀드렸느냐? 5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5만 원대부터 이런 기업들은 정말 부동산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태양광 산업이 성숙 산업인데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하지만 저는 태양광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폴리실리콘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OCI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업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제가 MTN에 처음 와서 말씀을 드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78,0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조정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합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죠. 정말 이런 기업들은 산삼을 먹었구나. 이런 기업이 정말 섹시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방 같은 기업들을 연상, 점상을 가는 것들 내일도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절대 시장에는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계좌가 늘어나느냐? 바로 이런 기업들을 끌고 갔을 때 완벽하게 거시경제에서 분석을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한 이후에 내가 이 기업이 왜 올라갈 수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계좌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역시나 12만 원이 레벨업이 된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내려옵니다.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 OCI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때그때 얘기해 주실 때마다 얼마나 또 더 올라가 있을지 저도 지금부터 함께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OCI 꼽아주셨고요. 자, 오늘의 종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얼른 2라운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캐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를 굉장히 잘 맞춰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라운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명언 맞히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고 있는 투자에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여러 명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명언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어떤 빈칸이 등장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함께 공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맞춰주세요. 자, 주식 명언 채우기입니다. 빈칸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 함께 보시죠. 주식은 도박이 아니지만 땡땡에 대한 땡땡 없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도박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땡땡에 대한 어떤 게 없이 매매한다면 도박과 같다입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당시에 한창 가치 투자가 유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네. 당시 거의 필독서로 일컬어졌던 기업에 대한 공부, 기업 공부. 기업에 대한 공부 없이 매매한다면 도박과 같다. 정답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많은 주식과 관련된 또 책을 읽으시면서 두 분이 이렇게 짠도 하시는데, 자, 이렇게 전문가님 되게 화기애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임건미 전문가님 더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땡땡땡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주식을 사지 말고, 잠시 제가 한 번만 읽겠습니다. 땡땡땡땡땡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기업을 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문제도 채 읽기 전에 임건민 전문가님 지금 분발하셔서 빠르게 눌러주셨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계좌를 보고 종목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네.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주식을 사지 말고 네. 많은 사람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기업을 사라. 야, 정말 잘 맞히시네요. 명언 역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사면 안 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사라라는 명언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언 마지막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떤 게 등장할까요? 자, 땡땡이 앞서지 않은 주가 폭락이 없고 주가 폭락으로 끝나지 않은 땡땡은 없다. 임건미 전문가님? 자, 우리가 아까 코스피 업종 차트를 봤잖아요. 네. 그때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호황이 앞서지 않는 주가 폭락이 없고 주가 폭락으로 끝나지 않는 호황은 없다. 야, 임건미 전문가님 요즘 명언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나 봐요. 역시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명언들을 좀 많이 알아놓으면요. 두 분 오늘 굉장히 잘 맞춰주시네요. 자, 이렇게 명언들을 좀 많이 알아놓으면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이런 말이 있었지 하고 좀 생각나서 조심하게도 되고 또 이렇게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라운드의 승자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찾아보시죠.
자, 1라운드와 2라운드까지 또 마치고 왔습니다. 두 분이 오늘도 1라운드와 2라운드 점수를 하나씩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수익률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와 또 종목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임광민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저희는요 오늘 SKC 먼저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오. 네,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라는 기업, 제가 그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고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업 어떤 기업이냐? 2차전지 동박업체입니다. 2차전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인데 일단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죠. 양극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압과 용량을 담당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성능을 담당하는 가장 핵은 역시나 양극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왜 SKC의 동박이 중요하냐? 자, 동박이 들어가야지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동박이 들어가야지만 음극재에서 전자가 나오는 걸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C와 그리고 그 이외에 일진머터리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데요. 자, SKC가 원래 일본에서 하던 부분의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날아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최고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신고가 종목은 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요. 시장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역시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살아있고 지금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음극재 중에서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음극재 관련된 부분으로 SKC 여러분들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SKC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관련된 기업이 잘 갔을 때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잘 갔었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SKC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18만 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이런 기업들은요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갈 수 있다. 오늘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을 한 모습이죠. 자,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전부터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가고 계신 분들은요. 매도할 기업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좀 더 멀리 바라보시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임광민 전문가 하면 신고가 랠리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신고가를 잘 달려가고 있는 종목 중간 점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CS 베어링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CS 윈드라는 기업, 한 250% 정도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기업인데 CS 윈드가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12월 달에 갔었죠. 자, 그런데 CS 베어링은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3월 달이 되게 되면 환율이 특정 구간에 진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유가가 상승했었을 때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었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미국의 동부 쪽에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풍력하면 산에도 지을 수 있고 바닷가에도 지을 수 있는데 왜 산에 못 짓냐면은 자꾸 산 쪽에 풍력 타워를 올리다 보니까 새들이 지나가면서 부딪혀서 새가 죽는 자연 훼손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해상 풍력 쪽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99%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에서 해상 풍력이 늘어난다. 그러면 제너럴 일렉트릭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CS 베어링도 당연히 함께 매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봉쇄령 때문에 어떤 것들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매수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베어링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인데 CS 윈드가 갔을 때 이 기업은 못 갔다. 그러면 2월 달에 이런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모아 가신다면 당연히 3월 달에 코로나 봉쇄령이 풀리고 본격적으로 풍력타워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당연히 이 기업이 주가가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한 번도 아직 가보지 못한 목표가 43,000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홀딩하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표가지만 임건민 전문가가 얘기를 하시면 목표가에 달성하는 모습들 제가 여러 번 봐왔습니다. 목표가 43,000원이고요. CS 베어링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장중에 좀 대응하시면서 전문가와 직접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여러 질문들이 있다 하시면요. 저희 노란톡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0988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광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7777번 잊지 말고 꼭 눌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인원 전문가의 종목도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도 한번 종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전자 먼저 좀 볼까요?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준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시장과의 상당히 이제 커플링 현상을 좀 보여주면서 다소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장중에 지수에 또는 선물의 어떤 반등세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자금, 앞서 장중에 제가 흐름들을 좀 파악했을 경우에는 약 한 10초 동안에 약 한 80억 정도가 한 큐에 정말 시장가로 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예민하게 시장 움직임과 동일한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함께 계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조정 구간 내에 있어서 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일단 지금 현재 LG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백색 가전제품의 어떤 판매량의 증가라고, 그에 따라서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LG전자는 지금 이제 전장 부품, 전기차와 관련된, 지금 현재 LG와 관련된 계열사들의 어떤 총합을 모아놨을 경우에는 내일 당장 전기차를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핵심 부품들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실제 공급까지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도 어떤 기자와 그리고 LG전자 어떤 임원분과의 어떤 인터뷰 통해서도 LG전자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해당 임원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모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와 관련된 이슈로서 최근에 전 세계 3위의 마그나, 즉 캐나다의 마그나사와 함께 LG 마그나 하나의 어떤 합작사를 좀 설립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전장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핵심 부품들에 대한 어떤 향후의 어떤 사업 성장이라든지 기대되는 어떤 규모, 파이, 이 자체가 지금 이제 가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어떤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유입되었는데, 실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에는 추세의 어떤 편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면 반대급부로서 기관은 실제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핸들링하는 수급 주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실제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어떤 식으로 핸들링하는지, 그리고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은 16만 원대 이탈치 않는다라면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준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나인원 전문가와도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로 나인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는 럭키7 4번 7777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도 찰칵 찍어서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미 구해주신 종목을 살펴봤다면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 얼른 펜과 종이 드시고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수익 공략주 찾아볼 텐데요. 먼저 이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전문가입니다. 자, 종목 적중률이 아주 높으신 나인원 전문가의 내일장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채팅창이 후끈해요. 우유빛깔, 카리스마, 지니어스 별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일단 내일은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전기차 섹터의 어떤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큰 상승세를 좀 보여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좀 고가권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부담을 좀 느끼실 수 있는 영역에 존재하긴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떤 연일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의 어떤 움직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약 한 2조 8천억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성장세와 지금 향후에 발생할 어떤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구도상을 놓고 봤을 때 계속적인 어떤 시가총액의 상승 그리고 주가의 상승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조정 국면에 있어서 저점을 높이는 어떤 추세적 상승 움직임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고 해외 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구동 모터코어를 지금 현재도 생산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그 양 자체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는 양보다는 두세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가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외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인 수요가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산업이 있다라는 것, 그 점을 여러분께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어떤 수급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고 장중에도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어떤 관심들 좀 가지시면서 계속적인 관찰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차트를 잠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월 4일자 기준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나서 지금 조정 국면에 있어서 금일 시장의 어떤 약세 움직임 대비했을 때 반등세를 조금 더 보여준 구간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손절가 22,000원 잡고 내일 시초가 기준 잡되 되도록이면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 기준으로 평단가를 세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구해주셨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기사를 이어서 다음은 이분과 함께 돌아옵니다. 임광빈 전문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아 임광민 전문가님 내일장 종목 조언해 주실까요? 네, 오시아가 잘 가고 있죠. 오시아의 태양광이죠. 자, 근데 대형주죠. 네, 대형주가 갔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갈 수 있다. 태양광 같은 모멘텀을 가진 국영제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탄소를 줄이겠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 뽑히고 있고요. 그리고 SK와 건물형 태양광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다.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영제넴 과거에도 이미 작년에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서 한 차례 슈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모멘텀이다. 자, 바이든이 되었다. 여러분들 지속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목표가 3,6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2,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영제넴이 등장을 했네요. 투자 포인트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주시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3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무방의 승자가 되실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빙고판 먼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빙고판입니다. 오늘도 쉽지가 않죠.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숨어 있을까요? 자, 나인한 전문가님. 오른쪽에 세 번째 기산텔레콤 세로로요. 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세 있습니다. 번째, 예. 기산텔레콤 찾았고요. 자, 임광민 전문가님. 이화전기. 여기 있다. 이화전기 찾았습니다. 자, 아직 세 종목이 더 숨어 있어요. 아래서 두 번째 텔레칩스. 텔레칩스. 네. 바로 제 옆에 있었네요. 자, 임광민 전문가님. PJ전자. PJ전자는 어디 있을까요? 저기. PJ전자. 그렇죠. 대각선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PJ전자도 정답이고요. 자, 임광민 전문가님이 지금 눌러주셨죠? 아니에요? 나인은 전문가께서 눌러주셨어요?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가 정답인가요? 시그네틱스? 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라운드 승자 바로 화면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라인원 전문가께서 오늘 무료 방송을 진행하시겠네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무료 방송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자, 잠시 후 여러분들 모방에 참여해 주길 바라겠고 조정장, 주도 섹터 주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들어오셔서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12시에 만나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